이번에는 EJS와 유사한 마크다운을 살펴볼게요. index.js를 보죠. 첫 번째 줄에 escape html이라고 해서 외부 모듈을 가져왔고, 익스프레스 똑같이 가져오고, 파일 시스템이라는 노드 기본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마크드라는 외부 모듈을 가져왔고, 패스 기본 모듈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EJS에서는 엔진을 .html이라고 해서 EJS의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템플릿 엔진을 직접 정의했습니다. 정의한 게 이 두 번째 인자인 함수예요. 이 함수는 익스프레스 엔진에 의해서 세 개의 인자를 받게 되는데, 경로를 의미하는 패스와 그리고 데이터가 담겨있는 옵션스, 그리고 콜백 함수가 나오죠. fs의 리드 파일 메소드로 이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요. 그래서 인코딩은 utf8로 읽었고요. 이 파일을 읽게 되면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콜백 함수가 여기 또 실행이 됩니다. 노드에서 보통 콜백 함수는 첫 번째가 에러고 두 번째가 데이터예요.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콜백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자로 에러를 전달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로직을 수행합니다. 마크드라는 외부 모듈을 가져왔는데, 마크다운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파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의 내용을 파싱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내용을 치환하는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어요. 이걸 직접 읽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봅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도식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좀 더 정규 표현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중괄호로 감싸여져 있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중괄호로 쌓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네임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스의 네임, 즉 우리가 템플릿 엔진에 주입되는 데이터, 그게 이제 옵션 객체가 되는데, 그거의 값을 얻어오는 거죠. 없으면 뭐 빈값으로 해서 요거를 HTML의 유효한 문자로 바꿔서 기존 파일 내용을 치환합니다. 그게 이제 요 MD라는 템플릿 엔진의 기능입니다. 다음 코드를 계속 보면 뷰 폴더는 view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뷰 폴더 안에는 index.md라는 마크다운 파일이 있어요. 뷰 엔진은 md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md라는 뷰 엔진을 세팅했어요. 그래서 렌더 할 때 확장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루트 경로에 대한 라우팅을 정의했는데, 렌더 할 때 인덱스 파일을 렌더링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타이틀에 마크다운 example이라는 값을 주어서 렌더링 하도록 했어요. index.md를 가보면 실제 이렇게 마크다운 문자열이 되어 있고, 정규 표현식에서 본 것처럼 이런 패턴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라는 부분에는 넘겨줬던 이 마크다운 example이 치환될 거예요. 그리고 34번째 줄 보면은 펠이라는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미싱이라는 마크다운 파일을 찾도록 했어요. 근데 마크다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에러를 뿜어내고 익스프레스가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버를 한번 돌려보죠. 부모의 마크다운으로 가서 노드점 하면 서버가 돌아가 되겠죠. 로컬호스트에 3000번으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방금 확인했던 이 마크다운 문서가 타이틀 부분이 이렇게 치환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펠이라는 엔드포인트도 한번 요청해보죠. 이렇게 되면 에러로가 쭉 출력되네요. 이렇게 해서 마크다운으로 뷰 엔진을 정의해봤고요. 이번엔 뷰 컨스트럭터라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뷰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네요. 인덱스 파일로 가서 보면 첫 번째 줄에 익스프레스 가져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폴더에 있는 GitHubView라는 모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마크드라는 모듈에 파스라는 것만 md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어서 앱에다 할당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md라는 뷰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전에 했던 마크다운 예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 정보를 추가하는데, views에다가 실제 뷰 폴더를 정의한 게 아니라 express.js에 express라는 문자를 남겨줬어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네요. 그런 다음에 뷰라는 세팅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GitHub View
뷰를 추가했어요. GitHub 뷰를 잠깐 보죠. GitHub 뷰는 같은 폴더에 있는 요거예요. GitHub 뷰. HTTPS 모듈과 패스 기본 모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패스 ext name은 확장자를 뽑아주는 함수인데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GitHub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name과 옵션을 받게 돼 있고, 이거는 this의 name을 설정하고, 옵션도 기존에 있는 거 쓰고 만약에 없으면 빈 객체로 설정했고요. this의 engine은 인저로 받은 name에서 확장자만 뽑아가지고 이 옵션 객체의 엔진 중에 확장자로 되어 있는 값을 얻어오는데, 요거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인덱스에서 여기 MD 부분 있잖아요. 뷰 엔진을 설정한 MD 부분을 여기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스의 MD의 값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함수가 되겠죠. 마크다운 스트링을 HTML 스트링으로 바꾸는 그런 함수가 엔진에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옵션스의 루트는 세팅 정보 중에 뷰스일 거예요. 이 뷰스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express.js의 express라는 문자를 세팅했는데 이 정보가 루트에 찍힐 거예요. 실제 이 뷰 엔진이 템플릿을 가져올 때는 렌더라는 함수가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옵션스에 호스트 정보와 포트, 패스, 메소드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HTTPS 리퀘스트를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GitHub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응답을 받으면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완료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엔진 요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때 받은 데이터와 옵션 객체와 콜백 함수를 넘겨주죠. 48번째 줄에서 받은 마크다운 문자열을 HTML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인덱스 파일로 돌아와서 이제 루트 경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xamples의 마크다운의 뷰스의 index.md를 템플릿 파일로 가져와서 타이틀만 바꾸도록 해놨죠. 그리고 readme.md라는 엔드포인트도 만들어서 readme.md를 HTML 문서로 렌더링하게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뷰 컨스트럭터 폴더로 가서 실행하면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3000번 포트 루트로 접속하면 요 마크다운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마크다운 예제에서 봤던 그 파일이죠. 그 파일이 타이틀이 example로 바뀌어서 이렇게 렌더링 됐어요. 그러면 이제 readme.md로 한번 가볼게요. readme.md로 해보면 GitHub에 있는 코드가 화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렌더 함수에서 어느 주소로 요청을 하는지 한번 옵션 객체를 들여다보죠. %o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opt 옵션 객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시 서버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해보면 우리가 요청하는 거는 호스트가 이 row github user contents.com이고 하위 경로는 express.js, express master readme.md 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서를 우리가 http 요청으로 받아서 요 마크다운을 다시 HTML 문서로 변환하는 게 요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제를 살펴보죠.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view locals라는 예제입니다. 먼저 index.js부터 보죠.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요. 패스와 같은 경로에 있는 유저 모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어서 앱에 할당합니다. 뷰 폴더는 현재 폴더에 뷰 폴더를 만들었어요. 지금 요 폴더죠. index.ejs라고 있네요. 그리고 뷰 엔진은 ejs라고 세팅했어요. 사실 요게 템플릿 엔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페레츠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필터링 하기 위한 함수 같아요.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같은 폴더에 있는 유저 모듈에 count라는 거를 실행했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실제 user.js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유저 함수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name과 age, spaces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본 모듈로 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 all 함수와 count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따가 보고요. users bear를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인스턴스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4개 만들어가 5개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users bear에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all이라는 것은 콜백 함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동기로 동작하도록 만들었네요. 왜냐면 DB 작업할 때 비동기로 작업하니까 얘도 그걸 흉내낸 것 같아요. 콜백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데 노드에서는 첫 번째가 에러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러는 없고 전체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두 번째 인재로 전달했습니다. 카운트는 이 유저스의 길이를 반환했고요. 이렇게 유저스 모듈을 읽었고 인덱스로 다시 돌아가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코드를 보죠. 첫 번째로 유저.count로 전체 유저 개수를 받아와요. 그래서 콜백 함수가 동작하면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next 함수를 통해서 에러를 그 다음 미들웨어로 전달하고요. 유저 all 한 다음에 다시 또 전체 유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next 함수로 에러 처리를 하고 비로소 인덱스 파일을 렌더링 하죠. 이때 데이터로 전달하는 것이 타이틀과 비동기 함수로 얻어낸 카운트 정보, 유저 정보를 전달해요. 이때 이제 필터에서 스페이시스가 페레치라는 것을 필터링해서 전달하죠. 익스프레스 처음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DB를 다 조회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렌더링 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그 다음 예제로 설명합니다. count라는 미들웨어 함수, users라는 미들웨어 함수를 정의해요. 여기서 제가 미들웨어 함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equest, response, next 다라고 하면 express 미들웨어 함수다 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함수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여기서 첫 번째 미들웨어 함수는 count이기 때문에 유저 카운트를 호출해요. 에러면 그냥 next로 호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자로 받은 request 객체의 count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next를 인자 없이 실행하면 그 다음 미들웨어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users도 비슷한 구조예요. user all이라는 비동기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에러 처리를 하고 똑같이 req 객체의 users라는 곳에다가 할당합니다. 그리고 next 함수를 호출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미들웨어라는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미들웨어 함수 이 count와 user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실제 엔드포인트 라우팅을 위한 함수를 또 추가했죠. 이렇게 하면 이 엔드포인트 요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실행해요. count 미들웨어 실행하고 users 미들웨어 실행하고 마지막에 이 미들웨어를 실행합니다. 마지막 미들웨어가 실행될 때는 req 객체의 count와 users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count 미들웨어, users 미들웨어가 실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렌더 함수의 옵션 객체를 전달할 수 있죠. 이전 코드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전에는 API 라우팅을 정할 때 이렇게 인덴트가 깊게 들어가는 코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미들웨어로 분리해서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이 count2, user2라고 해서 미들웨어 함수를 만드는데 이전 코드와는 다르게 req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리스판스 객체에 저장해요. 리스판스 객체에는 템플릿 엔진에서 쓸 수 있는 하위 객체가 있는데 그것이 locals라는 객체입니다. 이 locals에 count라는 곳에다 저장했고 또 여기 users 미들웨어는 users라는 곳에다가 저장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정의할 때 요 각 미들웨어를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 미들웨어를 이제 구현하는데 이때 렌더 함수에다가 템플릿 파일을 설정하고 그리고 타이틀만 전달해 주면 돼요. RES에 locals라는 곳에다가 할당했기 때문에 이 템플릿 안에서는 users와 count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코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뷰 예제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먼저는 마크다운 예제였죠. 이게
커스텀 템플릿 엔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뷰 컨스트럭터라는 예제였는데 GitHub에서 템플릿 파일을 가져와 뷰를 제작할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뷰 로컬스라는 예제였는데 템플릿의 데이터를 주입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코드를 간결하게 유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